야심한 밤, 불 꺼진 응급실의 문을 여는 한 여자. 그녀의 등 뒤로 귀신이 등장하는데요. 이내 시작된 추격전 끝에 둘은 옥상에서 마주합니다. 지금이야. 그리고 옥상의 남자에게 빙의되는 귀신. 그녀는 비녀를 뽑아 귀신을 제압합니다. 형식아, 일어나. 이처럼 실력 좋은 퇴마사인 지아의 또 다른 직업은 바로 부동산 사장님인데요. 저희 대박부동산 대표 홍지아 사장님이세요. 귀신이 들려 흉흉한 소문이 도는 탓에 팔리지 않는 매물도 내가 월세 깎아준다니까. 입주하는 사람마다 귀신 때문에 죽거나 다친다는 소문이 있어. 대박 부동산은 그런 건물의 귀신 퇴치와 더불어 정상가 매매까지 도와주는 풀코스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두 분 모두 대박 나세요. 확실한 사업 아이템으로 승승장구 중인 그녀의 취미는 바로 홈쇼핑. 내가 샀을 때보다 올랐어. 에이드. 응? 오늘도 맥주 한 잔과 함께 소소한 쇼핑을 즐기는데요. 대박. 그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그때 퍼지는 이상한 기운. 귀신의 정체는 엄마. 지아의 어머니였죠. 아니 꼭 이렇게 어질러야지 속이 시원해? 엄마가 치워줄 것도 아니면서? 이게 다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른 디자인이라고. 지아의 어머니는 무려 20년 차 지방령으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집 2층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테랑 퇴마사인 지아조차 어머니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를 담아낼 만한 영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보내줄 수 있는 영매가 애초에 없는 거면 어떡해요? 퇴마의 매개체가 되어주는 영매. 원기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매의 몸에 빙의를 시킨 뒤에야 퇴마가 가능하거든요. 그녀는 어머니를 담아낼 강력한 영매를 간절히 찾고 있지만 진짜 이 계단만 올라가면 병원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쉽게 구해지진 않는 상황이죠. 누가 치우죠? 같이 치워야지. 한편 이른 새벽부터 담 너머의 사진을 찍고 있는 한 남자. 당신 뭐야? 남의 집을 왜 찍어? 그런데 그의 사진기에 귀신의 형상이 담겼습니다. 이 정도 기운이면 기묘한 소리도 들렸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매일 밤 남자 우는 소리도 들려요. 들어가시죠. 은근슬쩍 집까지 들어온 남자는 본격적으로 약을 팔기 시작하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켈라 에너지 치료를 연구 중인 연구원입니다. 그 전자기장 이론은 심령 현상의 접목 확장하는 연구인데 여기처럼 죽은 영혼이 나타나는 곳에 강제적으로 에너지장을 발생시켜 영혼을 멀리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데요? 아니요. 돈은 오히려 저희가 드려요. 이틀 사용에 500... 죄송합니다. 500달러면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홀린 집주인은 전자기장 설치를 허락하고 며칠 뒤 저 가고 나면은 다시 귀신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달고 귀신 안 나와서 참 좋았는데. 장치를 해체한다는 말에 집주인은 결단을 내리죠. 박사님, 해체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덕분에 한몫 잡게 된 남자. 힘들게 번 돈 신나게 한번 쓸어 가볼까요? 그는 귀신을 이용하는 사기꾼 임범입니다. 저희 고스트 스토리 클리너는 전자파를 이용해 원기를 차단하는 특허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임범은 이미지 조작은 물론 이게 뭐야? 홀로그램까지 이용해 없는 귀신도 만들어낸 후 이를 전자기파로 밀어낸다는 말도 안 되는 사기로 돈을 챙기고 있었죠. 내가 큰 건 하나 찾아왔어. 얼마나 큰데? 그런 그의 이번 목표는 드림 오피스텔. 드림 오피스텔. 작년에 건설사 도산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건물인데 투자에 실패한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팔리지 않고 있는 곳이죠. 입주하는 사람마다 귀신 때문에 죽거나 다친다는 소문이 있어. 우리 작업 세팅하기 딱 좋은 상황이지.
임범이 이곳을 타겟으로 정한 그날 저녁, 집주인 내외는 오늘도 팔리지 않는 집이 걱정인데요. 뭐? 귀신? 오 박사님한테 부탁해서 퇴마부터 하자니까. 이내 임범에게 의뢰하는 아내. 때문에 남편분께서 반대하신다고. 저 상관없으니까 당장 설치해 주세요. 그런데 같은 시각 남편은 대박 부동산을 찾았는데요. 사실 내가 이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전에 둘이나 떨어져 죽었다는 거야. 이름은 양우진, 남영도, 나이는 30세, 친구 사이였어요. 중요한 건 남아있는 원기가 양우진과 남영도 둘 중에 누구냐예요. 사건 보고를 들은 지아는 퇴마 준비를 시작하고 곧 드림 오피스텔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의뢰를 받은 임범도 가짜 귀신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죠. 보는 사람도 없는데 향까지 펴. 향 너도 쩔어. 정말 시끄럽고 사운드부터 가자. 임범의 작전도 시작하려는 찰나 나타난 진짜 귀신. 그런데 지방령은 하나가 아닌 둘이었습니다. 두 개의 원혼이 하나로 엉켜 있어. 형식아, 벗어. 지아는 일단 원혼 하나를 영매에 가두는데 그때 도망치는 원혼. 지아의 힘이 빠져가던 순간 임범이 나타나 힘을 보태고 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액션 끝에 드디어 비녀를 꽂아 넣은 지아. 그렇게 한 명을 처리하자 원혼의 기억이 흘러 들어오는데요. 다 죽여버릴 거야. 사실 친구 우진을 설득해 투자를 시켰던 영도. 상가 월세 1년만 받으면은 다 갚고도 남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라고. 우진은 투자를 결심하며 아버지와의 사이까지 멀어지는데 요새 다들 이렇게 돈 벌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한테 남들만큼만 해줬어도. 하지만 투자가 실패하자 먼저 무너진 것은 영도였습니다. 영도야, 제발 그만 좀 해. 난 억울하지도 않냐? 뭐 억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친구까지 벼랑 끝에 몰렸으나 영도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는 막노동이나 하니까 마음 편히 살겠지만 난 아니야. 남영도, 너도 참 불쌍하다. 우진의 말에 눈이 돌아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말죠. 불쌍해? 내가 불쌍해? 그리고 우진의 사체를 처리하려 했으나 두 친구는 같이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난 잘못한 거 없어. 억울해. 내가 이래서 이 일이 싫어. 그렇게 보내진 영도의 혼. 그러나 우진의 행방이 묘연한데요. 양우진은 어디 갔어? 놀랍게도 인범에게 빙의되어 있는 우진의 원후. 너 영매였어? 그런데 우진의 혼이 냅다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원혼을 처리하는 지아. 그런데 우진의 기억이 지아가 아닌 인범에게 흘러 들어가고 상자 하나를 들고 집 앞을 서성이던 생전의 우진. 죄송해요, 아버지. 우진이 파던 곳에는 전해지지 못한 상자가 묻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아버지를 위한 안경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경 좀 버리고 새로 사시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비싼 안경 사드릴게. 그렇게 유품까지 전달하며 퇴마가 끝났지만 인범의 능력이 자꾸 생각나는 지아. 뭔 일 있습니까? 그 사기꾼 영매가 계속 생각나서요. 사실 그녀는 퇴마할 때마다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속이라도 든든하게 채우고 가야 퇴마할 때 덜 춥다고요. 원귀의 기억이 흘러들어와 습관으로 남는 지경이었죠. 이 망할 놈의 원기 습성. 지난번엔 골초, 이번엔 알코올 중독. 그런데 지아의 체온도 올려주고 나 퇴마할 때 저체온증 때문에 코트 안 벗잖아요. 그날 나 코트도 벗었더라고요. 원기의 기억도 가져갔던 인범. 지아는 인범이 그토록 찾던 어머니를 보낼 영매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보낼 수 있는 영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인범을 만날 구실이 없었죠. 괜히 개과천선 같은 거에서 손 씻으면 안 되는데. 아우! 그러나 며칠 뒤 오인범. 두 사람은 한 미술관에서 다시 마주치는데요. 이은혜, 국내 최고의 살인미술관 브리티움 관장. 용인 신축 건물 확장 이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귀신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이래저래 문제가 많대. 미술관의 흉흉한 소문을 쫓아왔던 인범. 이은혜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권무진 귀신이 미술관에 출몰한다는 소문이 났구나. 그렇지. 그는 이곳에 새로운 사기를 계획 중이었고 그 시가 한 집에서 죽은 부유령을 쫓고 있던 지아. 그 부유령의 발자취를 따라 이 미술관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죠. 오인범. 누구시죠? 그리고 둘을 덮쳐온 이상한 뭐야? 그곳엔 부유령이 서 있는데요. 지아가 그에게 다가가는 순간 너 때문에 얼굴 못 봤잖아! 그때 때 아닌 소란에 등장한 미술관 관장. 당신들 뭡니까? 아, 이렇게 만나면 꼬이는데. 인범은 그녀에게 엑소시스트. 비즈니스를 시도하지만 나가주시죠. 마음 바뀌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 여자분 조심하세요. 아주 폭력적이고 정상 아닙니다. 홍지아 씨, 지아에게 의뢰를 맡긴 관장의 미친 태세 전환을 보여줍니다. 오시자.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말씀 잘 드리도록. 미술관에 도는 귀신 소문으로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장. 제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부터 저희 미술관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희 브리티움은 곧 확장 이전할 예정이에요. 이전할 부지 매입도 끝났고 이 건물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빌미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안받았죠. 그러나 이미 부유령 사건을 맡고 있던 지아는 의뢰를 거절하죠. 매매 의뢰라면 죄송하지만 이미 의뢰받은 매물이 있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인범은 지아에게 묻어가고 싶은데요. 천하의 이은혜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카리스마 한 수 배웠습니다. 아니야. 지아 역시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영매 한 번만 해주라. 아, 너무 양아치다. 우리 작업 한 번 같이 하자.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범을 끌어들인 지아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고 안쪽은 이렇게 생겼구나. 바로 영매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일 얘기를 하면 1층에서 하죠. 올라가. 그게 테스트야. 아무렇지도 않게 2층 계단을 올라가는 인범. 정말 다 올라갔어. 이에 지아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000만 원 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2,000. 우리 엄마는 좀 특별한 원원이라 평범한 영매로는 불가능해. 그럼 나는? 넌 특별하니까. 그렇게 바로 빙의를 시도하지만 원 밖으로 나가. 이내 인범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죠. 잠시 후 다시 깨어난 인범. 정신 좀 드니? 다행히 심장이 멈추진 않았어. 지아는 빙의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인범은 기억 하나를 떠올렸는데요. 너도 죽어!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이 그녀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홍 사장 어머니가 왜 삼촌을? 어린 시절 그에게 부적 같은 목걸이를 선물해줬던 삼촌. 이거 절대로 벗으면 안 돼. 알았지? 인범은 그런 삼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 성식이가 자리가 없어. 정말 삼촌은? 이 복잡한 관계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 생각한 인범은 지아에게 동업을 제안하는데요. 이 특별한 영매랑 동업합시다. 하지만 엄마를 빙의하지 못한 인범은 지아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난 사기꾼이랑은 일 안 해. 한 번만 같이 하자고 부탁할 땐 언제고. 그래서 지금 한 번 했잖아. 사무장님, 오인범한테 2,000만 원만 쏴주세요. 부동산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제의를 하는 인범. 2천 일시불은 부담되시니까 2천 다 채울 때까지 동업해드린다고. 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락드릴게요. 일단 가세요. 제 전화번호 알죠? 지웠거든. 내가 전화할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인범은 삼촌과 대박 부동산의 관계를 알아낼 준비를 하죠. 이거 어떻게 고쳤어? 이거 내 거 아니야. 대박 홍 사장이 준 거야. 네 거랑 똑같은 걸 왜 홍 사장이 갖고 있어? 삼촌이 준 거라며. 그러니까 그걸 알아본다는 거야. 얼마 후 부동산 실내엔 아직도 인범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 정도 영빨인데 왜 어머니 명호는 빙의가 안 됐을까요? 그때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인범. 사무장님, 계약서 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오케이. 계약하자. 계약을 마친 인범은 부동산 인근 식당의 쪽방을 빌려 부동산을 감시하죠. 돈 돌린다. 그날 저녁 지아와 인범은 퇴마을의 첫 탑을 맞추러 의뢰 장소에 왔는데요. 그냥 퇴마하면 되지. 굳이 사전 답사는 왜요? 차라리 핫팩을 붙이고 왔어야 돼. 그렇게 부유령이 출몰했던 방을 수색하는 두 사람. 즉석밥에 술도? 그때 지아의 입에서 입김이 나오고 상기된 표정의 인범과 달리 냉정하게 귀신을 수색하는 지아. 그때 갑자기 나타난 원기가 방을 빠져나가는데요. 그 원기는 바로 지아가 찾던 부유령이었습니다. 돌아봐. 얼굴을 보여달라고. 괜찮아요? 뭐예요? 잠시만 있을게. 그렇게 인간 핫팩 인범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지아는 질색팔색을 하죠. 너 표정 뭐야? 네? 되게 불순해 보여. 어이없네. 지금 손을 누가 먼저 잡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다음날 사라진 부유령의 신원 파악에 나선 대박 부동산. 지문이 다 달아 없어져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예요. 집주인 말로는 화가였다는데 저 파일 저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진짜? 이 끝내죠. 이름은 제가 브리티움 가서 직접 알아볼게요. 그렇게 지아는 인범을 데리고 미술관으로 향하는데요. 물레동 얘기하다가 갑자기 브리티움은 왜 와요? 물레동 원기가 브리티움 원기니까. 부유령을 봤던 그림 앞에 서는 지아. 그때 관장과 함께 그림의 주인 현서가 같이 걸어옵니다. 공인중개사 홍지아 씨예요. 그리고 이쪽은 아시겠지만 조연서 작가님. 자화상의 주인공을 묻더니 그림 쪽으로 다가가는 지아. 저 작품 속 모델 이름이 뭐죠? 자화상 뜻 몰라요? 조연서. 놀랍게도 그림 뒤에는 진짜 주인의 얼굴이 있었고 현서를 더욱 몰아붙여 부유령의 이름을 알아내죠. 말해. 몰라요. 좀 전에 그림 속에서 원기 봤지? 평생 원기한테 시달리다가 말라 죽을래? 아니면 내가 퇴마할 수 있게 원기 이름 대래? 그리고 인범도 여기서 알아낸 정보를 허 실장에게 전부 넘기는데요. 뭐네? 오늘 보고 들은 걸로 허튼 짓 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유령 작가 이름 김병호. 조연서가 자기 입으로 실토했어. 아무래도 우리를 얻도맞은 것 같아. 그렇게 다음날 인범과 허 실장은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조연서 명의로 된 폰이 2개라고? 폰 2개 중에 하나가 물레동 기지국을 벗어난 적이 없더라고. 그 폰에서 클라우드로 자동 백업된 동영상이 조연서는 이 동영상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증거 자료를 확보한 둘은 그 즉시 현서의 집으로 찾아가죠. 왜? 아니야. 들어가자. 수많은 증거 영상을 보며 사색이 된 현서. 이게 다야. 나머지 113개 동영상은 돈 받으면 드리죠. 하지만 사색이 된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은데? 내 기분 탓인가? 나머지는 여기 있는 귀신들 싹 다 없애주면 그때 줄게. 사실 현서는 미술관에서 병호의 령을 본 뒤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홍사자 빨리 불러. 전화해. 홍사 빨리 홍사 불러. 말 바꾸는 거 보니까
동영상 퍼져도 괜찮으신가 봐. 협상이 결렬되자 자리를 떠나려는 두 남자. 허 시장 가자. 뭐라도 좀 해줘. 그거부터 뭐라도 좀. 내가 돈 다 줄게. 그래요? 안 되겠다. 그런데 인범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실수로 목걸이를 두고 왔던 인범. 빙의가 된 인범이 현서를 죽이려 드는 순간 조사를 하러 온 지아가 인범을 막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폭행 신고로 경찰서로 연행된 인범. 조인서 씨 왜 때렸어요? 에이 때리다뇨.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 딴소리 하실 거예요? 인범은 빙의됐을 때의 기억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죠. 근데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목격한 증언까지 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인범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너 진짜 아까 무섭더라. 꼭 딴 사람 같더라고. 어린 시절의 기억과 지아가 했던 알 수 없는 말들이 점점 맞물리기 시작하는데요. 왜 여기에 있어? 제가 안 그랬어. 네가 안 갔으면 누가 그랬는데? 너 영매였어? 영매로 태어났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 흔했을 텐데. 귀신이니 빙인이 하는 게 다 진짜였다고. 한편 퇴마를 위해 김병호의 작업실로 들어간 지아. 그리고 그를 꿰어낼 그림을 찾아냅니다. 사부장님, 그림 찾았어요. 오케이. 지금부터는 제가 해결할게요. 그렇게 인범은 부동산의 도움으로 석방되는데요. 다. 그런 인범을 데리고 작업실로 향하는 지아. 설마 지금 퇴마하러 가는 거예요? 싫어. 죽어도 안 해. 하지만 인범은 무슨 일인지 퇴마 작업을 거부합니다. 너 이제 믿지? 네가 영매라는 거. 피킨 뭘 믿어? 그럼 왜 죽어도 하기 싫다고 하지? 세상에 귀신도 없고 내가 하는 퇴마도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왜 퇴마하러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진 건데? 전곡을 찔린 인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아와 작업실에 도착하는데요. 지아는 곧바로 퇴마 의식을 준비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원기를 부르기 위한 인질 협상 같은 거야. 협박이라고요. 넌 그대로 서 있다가 내가 말할 때 목걸이만 벗으면 돼. 이걸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김병호가 나타나고 빨리 왔네. 지시를 내리는 지아. 목걸이 벗어. 벗어! 안 되겠어. 또 내 몸에 귀신 들어오는 거 싫어. 하지만 인범은 끝끝내 거절하고 말죠. 시간이 없다고. 그런 인범에 지아는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고 안 한다고. 할 수 있어. 해야 돼. 나 안 할래, 엄마. 엄마, 나 때문에 죽은 거지. 인범에게 자신을 투영한 지아는 그를 천천히 설득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깨어난 게 몇 번이잖아. 다시는 그런 짓 하기 싫어. 피 묻은 손으로 깨어나는 일 다시는 없을 거야.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놔두지 않을게. 설득, 물리였네요. 그때 병호의 기억을 떠올리는 인범. 이번 수술만 잘 되면 이제 집에 가자. 나도 다 정리할게. 그렇게 병호는 인범을 통해 무언가 말하며 저편으로 사그라집니다. 집에 가야 돼. 우리 집에 지금 내 몸에 들어온가? 원기가 죽는 순간까지 놓지 못한 기억. 부동산으로 돌아온 두 사람. 아무 말 없이 숙소로 돌아가는 인범을 지아가 세웁니다. 오인범!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사. 최대한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늘 고생했어. 그런 지아의 모습에 인범도 그녀에게 화답하며 공감해주죠. 힘들었겠어요. 난 한 번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10년이나 혼자서
오늘 고생했어요. 그렇게 인범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네? 여긴 또 어떻게 온 거야? 병문안 왔는데 이제 갈 거예요. 그런 인범에게 간호사는 진료비 계산서를 내미는데요. 최지원 환자 보호자분께 전해주세요. 그는 즉시 지아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내가 있다고? 그분이 지금 많이 아파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은혜 관장한테 부탁해서 그림 하나만 돌려주라고 해요. 하지만 인범의 부탁을 거절하는 지아. 그림 하나를 준다는 건 유령 작가 김병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이은혜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리가 없잖아. 그냥 좀 심하게 슬픈 영화 한 편 봤다고 생각해. 이미 본 영화 내용 바꿀 수 없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리고 지아는 의뢰건을 정리하러 미술관으로 갑니다. 백업된 동영상은 확실하게 지웠습니다. 이것까지 없애실지는 직접 결정하세요. 제 남편은 원래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미술관 확장 이전도 그 사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결국은 못 보고 갔네요. 이곳에 있다는 원기가 남편 분이길 바라셨다는 거 알아요. 삶이 행복했던 사람은 원기로 남지 않아요. 두 분이 함께했던 삶이 행복했다는 증거예요. 가족 이야기를 하는 관장에 이때다 싶은 지아가 말을 꺼내는데요. 김병호 씨에게 아내가 있어요. 김병호 씨가 노란 은행나무를 자주 그린 건 아내가 그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만이라도 아내에게 돌려주면 안 될까요? 하실 말씀은 끝난 거죠? 공과 사는 철저한 관장이었습니다. 쪽팔려. 오인범 때문에 안 하던 짓 하다가 이게 웬 개망신이야. 한편 인범의 숙소. 또 왜 이래 무섭게. 아, 왜 이래? 이게 대체 뭐야? 원기의 습성이 몸에 남은 인범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내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 조연서 작품을 그린 거야. 그는 병호의 아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이거 하나면 우리 최지원 씨 수술비 해결할 수 있어. 이쪽에서 현찰 제일 많은 큰손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 지아는 그 소식을 인범이 사는 쪽방 아주머님께 듣게 됩니다. 오인범은 얌전히 잘 있죠? 미술관에 그림 팔러 가는데 뭘 팔러 가요? 그 즉시 미술관으로 향하는 지아. 오인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곳에서 인범을 찾는 그때 이 관장 말이 덕분에 잘 해결됐다 그러던데. 수고했어. 현서의 개인전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관장. 학벌도 인맥도 없었던 작가 김병호. 그렇게 딱 잘라 안 된다더니 결국 이은혜 설득했네. 여러분들과 김병호 작가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조연사 튀었다. 관장은 모든 그림을 병호의 아내에게 무상으로 돌려주기로 하는데요. 씨에게 아무 조건 없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티움에서 김병호 그림 최지원 씨 다 준대. 그 소식을 들은 인범은 기뻐하며 그림을 판매하러 갑니다. 그럼 수술비 걱정 안 해도 되네? 이 그림 판 돈도 우리가 다 가져도 되는 거야? 그때 인범의 앞에 현서가 도망쳐 오는데요. 아 이 새끼가 미쳤나? 나 죽을래? 죽을래? 그런데 경찰이 나타나 현서를 잡지만 그 죄목이 이상합니다. 김병호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살인 증거 있어요? 당신이 김병호 씨 죽이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그럴 리가 없어. 나 싹 다 지웠는데.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자 남은 여생을 아내와 보내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 했던 병우. 2억을 달라고? 너 돌았구나. 저 폐암이래요. 말기 죽는데요. 고향에 내려가서 아내랑 같이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병호가 죽게 되면 더 이상 그림을 내지 못하기에 현서는 화실의 모든 그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야 그럼 너 죽으면 난 어떡하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 이거 다 내 거야. 너 비켜, 다 내 거야. 그때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병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아니야 잠깐만. 그게 아니야. 잠깐만.
연행되는 현설을 뒤로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인범. 현찰로 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림 한 귀퉁이에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짓이야? 미치겠네. 그때 지아가 거래 현장을 급습하는데요. 홍 사장, 죄송하지만 회장님, 김병호 화백 그림 하나 안 사셨나요? 그 미친놈이 안 팔고 갔어. 그렇게 그림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부동산 일행은 사건 해결을 축하하며 회식을 즐기는데요. 회식 스케일 제대로다. 홍 사장님,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데 계약이 끝났다며 거리를 두는 지아. 뭐가 그렇게 궁금하지? 계약 끝났어. 끝나다니? 네가 2천 채울 때까지만 하자며. 환영회가 아니라 송별이었어. 인범과 사무장은 지아를 최대한 설득하는데요. 우리 허 시장 어떡하라고? 얘 다시 사기꾼 만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할게. 그러지 마.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한 달만 더 같이 해보시죠. 사무장님까지 왜 이러세요? 사장님이 영매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범 일행의 계약 기간이 한 달 늘었습니다. 딱 한 달이야. 계약 현장을 축하하며 거국적으로 건배합시다. 다음날 부동산에 손님이 한 명 찾아오는데요. 귀신 붙은 집 팔아주신다고. 이쪽에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도합건설이면 이 동네 재개발하는 회사 아닌가? 의뢰인이 첫 입주자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린빌라가 분양을 완료한 건 3개월 전. 미분양이 길어지면서 대행사인 미래기획에서 30% 할인 분양을 했는데 본래 시행사인 도합건설에서는 그게 불법이라면서 입주자들을 용역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퇴거시켰어요. 피해자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원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 시각 도합건설. 재개발 구역으로 가지. 어쩐 일인지 회장 도학성은 지하를 보러 재개발 구역까지 왔는데요. 저기가 대박부동산 홍 사장입니다. 지하는 그런 도학성보다 옆에 남자가 신경 쓰입니다. 가끔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는 귀신이 있어. 이번 사건의 원흉이자 중심인 도학건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도학성을 따라다니는 인범의 삼촌 과연지아는 다가오는 커다란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한 번 퇴마 의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재 KBS 2채널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대박부동산의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작품 보는 눈이 좋기로 유명한 장나라 배우, 이번 작품에서도 그 성구한이 빛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대박부동산은 KBS ETV에서 동시간대 경쟁작들을 제치고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동산이라는 소재와 소름 끼치는 퇴마라는 소재가 만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과 완전히 색다른 차별성이 동시에 존재하기에 예상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영화 수준의 화려한 CG, 액션, 그리고 장나라의 카리스마 있는 연기 변신까지 평생 원기한테 시달리다가 말라 죽을래? 아니면 내가 퇴마할 수 있게 원기 이름 댈래? 긴박함과 볼거리까지 가득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차갑고 시크하고 진중한 배역이 잘 어울리는 장나라 씨의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사무장님, 오인범한테 2천만 원만 쏴주세요. 계좌 불러.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할 떡밥들이 많고 캐릭터들도 좀 더 다양한 내면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드라마인데요. 그럼 여기까지 KBS ETV 수요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는 드라마 대박부동산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